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점들에다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지금 징역 5년이 선고된 내용을 여러분 그 생중계로 보셨는데 지금 특검의 구형량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백 기자,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검이 전체 혐의를 모두 합산해서 10년의 구형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징역 5년의 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실형이었고요. 예. 혐의가 여러 개였는데 먼저 국무회의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비상계엄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그리고 공보를 허위로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려 했다는 혐의, 그리고 특수 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체포를 방해했다는 혐의, 이렇게 총 5가지 혐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국무위원회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 중에서 일부가 무죄가 났고 또 허위 공보를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역시 무죄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형량이 깎인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의 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모습은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인데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고요. 퇴정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송정훈 기자, 지금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구형량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총 징역 10년이었는데요. 이걸 혐의로 좀 나눠서 보자면 일단 지금 선고에 나온 순서대로 이제 혐의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혐의는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했다. 계엄 선포하기 전에 국무위원들을 선별적으로 불러서 자신에게 뭐 동의할 것 같은 그런 국무위원들만 선별적으로 불러서 국무회의를 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했다는 혐의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이제 특검이 같이 그때 구형을 했던 게 그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랑 외신들에게 이제 허위 보도 자료를 뿌린 혐의, 이 부분들을 합쳐서 그 3년을 구형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외신의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하게 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금 유죄가 인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이제 외관을 꾸미기 위해서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혐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또한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다만 이게 부분 유죄인데 그 허위 작성 공문서를 행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을 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체포 방해 혐의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걸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았다. 이 혐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구형을 했던 게 징역 5년입니다. 근데 이 부분 판단에서 되게 중요했던 게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 그 주장이었고 두 번째 주장이 이제 그 본인이 지시한 적이 없다. 경호처가 내 체포를 방해하라고 내가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제 공수처 수사권 판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단에 넘어갔는데 그 윤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그 박종준 경호처장, 그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박종준 경호처장이나 김성훈 경호차장 이런 경호처 수뇌부들이 이걸 체포영장 불응 지시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도록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혐의까지 다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형량 자체는 그 특검이 구형했던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 개 혐의를 합쳐서 징역 10년이었는데 절반인 징역 5년이 지금 선고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요. 검찰의 구형 징역 10년의 절반가량이 됩니다. 먼저 이 재판 결과부터 장훈경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선고 공판은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5가지 혐의 중에서 한 가지만 빼고 모두 유죄로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도 유죄, 그리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것도 공문서로서 유죄, 국무위원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도 모든 국무위원은 심의권을 가진다고 판단해서 유죄, 군사령관의 비합본 기록을 삭제를 지시한 것도 대통령 경호법 위반 교사로 유죄. 다만 외신 대변인에게 허위 공보를 지시한 사실은 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홍보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사실관계가 달라도 괜찮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